경악이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고에서 늘 1등만 하던 17세 소년이 한국 땅을 밟은 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앞서 있다고 믿었던 나라, 배워온 역사,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까지. 그는 왜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한 외국 학생이 체감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듀퐁입니다. 파리 16구 고급 주택가에서 자란 17세 남학생입니다. 앙리 4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프랑스 최고 명문고였죠. 매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2등과는 평균 15점 차이였어요. 그런데 샤를 드골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인천행 항공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강제로 보내는 거였죠. 전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왜 3개월이나 시간을 낭비하냐고 따졌어요. 아버지는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함이요? 전 1등인데요. 한국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중국 옆인가, 일본 옆인가. 친구 피에르는 삼성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 했죠. 루이는 한국 음식이 더럽다고 길거리에서 개를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마리는 한국 애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더군요. 차라리 옥스퍼드나 하버드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으며 아시아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걸 봤습니다. 12시간 동안 저런 사람들 옆에 앉아야 한다니. 기내에서 이어폰을 꽂고 모차르트를 들었습니다. 비빔밥을 골랐습니다. 빨간 고추장이 밥 위에 발라져 나왔어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음식에 비하면 형편없었죠. 옆자리 승객이 한국어로 떠들었습니다. 귀에 거슬렸어요. 전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라틴어를 하는데 아시아 언어는 배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멀어졌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베르사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악의 비행기 타고 있다고 3개월 후 살아 돌아오면 파티하자고요. 노트북을 꺼내 바칼로레아 준비를 했습니다. 전 소르본 대학 철학과에 들어갈 겁니다. 한국 같은 변두리 나라에 있어도 제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있길래 절 거기 보내는 걸까? 서울이라는 도시, 아마 시골 마을 같겠죠. 전 이미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받고 베르사유를 산책했는걸요. 3개월만 버티면 돼. 적당히 구경하고 일찍 돌아갈 방법을 찾자. 그렇게 짜증과 불만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 도착 안내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탑승교를 통해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거든요. 공항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어요. 루이가 한국은 낙후됐다고 했는데 샤를 드골 공항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LED 표지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왔어요. 안내 로봇도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에도 없던 건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착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30대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김민준이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주차장도 엄청 넓었습니다. 몇 층인지 세기도 힘들었어요. 그의 차는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였죠. 프랑스에선 본 적 없는 차종이었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8차선 도로였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질서 있어 보였죠. 창밖으로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들이 수십 동씩 모여 있었어요. 김민준 씨가 송도 국제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공원도 보였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이 센강보다 훨씬 컸어요.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파리 건물들은 대부분 5층에서 7층인데 서울은 20층, 30층, 50층이 넘는 건물들이었어요.
63빌딩이라는 금빛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에펠탑보다 높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남역을 지났습니다. 아침 9시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파리 메트로보다 많은 인파였죠. 삼성, 현대, 롯데, SK라는 이름들이 건물 위에 걸려 있었어요. 명동 거리는 쇼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판들이 빼곡했어요. 경복궁을 지나쳤습니다. 600년 된 한옥 뒤로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홍대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10층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항, 도로, 빌딩들, 거리.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루이가 낙후된 나라라고 했는데 적어도 서울은 파리 못지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앞서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일 뿐이야. 문화는 다를 거야. 프랑스를 따라올 순 없어.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강이 엄청 넓었어요. 생강보다 훨씬 컸죠.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한강이라고 설명했어요.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빌딩 숲이었어요. 파리 건물들은 대부분 5층에서 7층인데 서울은 20층, 30층, 50층이 넘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63빌딩이라는 금빛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강남역을 지났습니다. 아침 9시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현대, 롯데, SK라는 이름들이 건물 위에 걸려 있었어요. 명동 거리는 쇼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판들이 빼곡했어요. 화장품 가게, 음식점, 옷가게들. 밤에는 엄청 화려할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해요?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기차 보였어요. 경복궁을 지났습니다. 600년 전에 지어진 왕궁이라고 했어요. 파리의 노트르담은 800년이 넘었는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뒤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이 묘한 대비를 이뤘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 파리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했어요. 카페와 클럽들이 많았습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기숙사는 10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공항, 도로, 빌딩들, 거리.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루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낙후된 나라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서울은 파리 못지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앞서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일 뿐이야. 문화와 예술은 달라. 프랑스의 깊이를 따라올 순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 방문 날이었습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8층 건물이었어요. 복도에는 대학 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담임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2학년 3반에 들어갔습니다. 40명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옆자리 안경 쓴 준호가 서툰 영어로 친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미적분 문제였는데 프랑스에서 배운 것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놀랐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지만 무표정하게 먹었어요. 준호가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인데도 학생들이 가득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공부해. 응, 우리 학교 학생들 거의 다 그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점심시간에 쉬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대학 가야 하니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 갈 수 있잖아. 공부만 하면 재미없지 않아? 재미있어.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좋아.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공부가 재미있다니. 전 1등 하려고 공부했지 재미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방과 후 학생들이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았어요. 자율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나왔어요. 7시가 넘었는데도 각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어요. 로봇처럼 억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목표가 뚜렷했고 열정이 있었어요. 준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1등이 목표였지 배움 자체가 즐거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 학생들을 보니 확신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더 봐야 해. 하지만 제 안에 뭔가가 조금씩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간다고 했어요.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앞마당에는 탱크와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시실은 한국전쟁 전시실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울고 있는 아이들. 준호가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유엔 참전국 코너였어요. 16개국이 한국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프랑스 국기가 들어왔어요. 삼색기. 저는 멈칫했습니다. 프랑스가 참전했다고. 몰랐어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참전했어요. 262명이 전사했고 100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서요. 유리관 안에 훈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받은 태극무 공훈장. 낡은 군복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 프랑스 참전 용사의 편지가 있었어요. 영문 번역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가진 게 없지만 우리에게 고마워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웃어요. 저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바라봤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옆벽에는 전쟁 후 한국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사진들. 폐허였어요.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게 70년 전 한국이라고.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최빈국이었다고. 지금 제가 본 서울과는 너무 달랐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높아졌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풀뿌리 캐먹었대요. 지금은 음식 남겨서 버리잖아. 7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줬어.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데. 전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70년 전 제 나라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곳을 지켰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너무 좁게 봤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70년 전 폐허 위에 세워진 건물들.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의 희생도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배울 게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전쟁 기념관을 다녀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업에 집중했고 준호와 진짜 친구가 됐어요. 제가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였죠. 어느 금요일, 준호가 주말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한국 가정이 궁금해서 승낙했어요. 토요일 오후, 준호네 아파트 15층을 방문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거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깎아서 내온 과일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퇴근하신 준호 아버지와 악수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하신 손이었죠. 식탁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 반찬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파리에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김치찌개가 얼큰하고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다고,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대단한 나라라고. 전쟁 기념관에서 본 프랑스 참전 용사 262명의 희생을 몰랐던 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고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식사 후 준호 방에 갔습니다. 책장 3개가 문제집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서울대에 가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르본에 가려는 이유가 그저 명예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었어요. 준호처럼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차가웠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요. 맞았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시골이라고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겸손함과 열정,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 한 달 남았는데 예전엔 빨리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쉬웠어요. 더 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갔고 점심시간에는 준호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서툴렀지만 학생들이 제 노력을 알아봐 주었어요. 주말에는 준호와 서울을 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명동 떡볶이, 홍대 거리 공연.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갔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장관이었어요. 저는 한국 현대사 책을 꺼냈습니다. 책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나라.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던 나라.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육이었어요. 배워야 산다고 믿었죠. 학교에서 마지막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 섰어요. 서툰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영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에게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열정, 겸손, 가족애. 한국은 7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3개월이었습니다.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마지막 주말, 준호네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말했어요. 앙투안,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지 한국에 오렴. 눈물이 났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방은 올 때보다 무거웠어요. 한국어 교재, 선물들, 사진들. 하지만 진짜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3개월 전엔 낯선 도시였어요.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제가 틀렸다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저도 바뀔 겁니다. 1등만을 위해 공부하지 않고 진짜 배움을 즐기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세상을 넓게 보겠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출국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와 김민준 씨가 공항까지 함께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거리를 봤습니다. 한강, 강남, 명동. 제게 친숙해진 풍경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전 처음 봤을 때는 낯선 곳이었어요. 시골 공항일 거라고 무시했었죠. 이제는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곳이 됐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섰어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고 준호를 꽉 안았어요. 프랑스에서도 포옹은 흔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고마워, 준호. 넌 내 평생 친구야. 꼭 다시 올게. 나도 고마워, 앙투안. 파리에서도 열심히 해. 우리 또 만나자.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민준 씨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바꾼 3개월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 순간 정말 떠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탑승구로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로봇이 지나갔어요. 첫날엔 신기하게만 봤는데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화장품과 과자를 샀어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걸어둘 태극기도 샀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반짝이는 한강. 3개월 전 이 풍경을 봤을 때는 무시했었죠. 시골 마을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풍경이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12시간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첫 충격, 서울거리의 놀라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전쟁기념관에서 본 프랑스 참전 용사들, 준호네 집의 따뜻한 저녁 식사, 마지막 발표 때의 눈물. 모든 순간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줬습니다. 겸손함, 열정, 감사 가족애. 파리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비행기가 파리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파리도 좋지만 서울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도시가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들, 잘 다녀왔니? 네, 아버지. 많이 배웠니?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며 파리 거리를 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파리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각 도시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태극기를 걸었어요. 삼색기 옆에 태극기. 두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돌아왔다. 3개월 전 억지로 떠났던 나는 이제 없다. 한국은 내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파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곳에 배울 게 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루이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 지루했지? 음식도 더럽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말 좋았어. 너희가 했던 말은 다 틀렸어.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이 뭐가 대단한데?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기적,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프랑스 참전 용사 262명의 희생, 따뜻한 한국 사람들. 친구들은 흥미롭게 들었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엔 프랑스가 최고라고만 했잖아. 맞아. 난 틀렸어.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무한해. 집에 돌아와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30분씩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연습했어요. 준호와는 이메일로 연락했습니다. 한국어로 짧게라도 쓰려고 노력했어요. 바칼로레아 시험을 봤습니다. 여전히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1등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배움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다고요. 소르본 대학 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대학 1년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요. 이번엔 1년 동안이요.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앙투안,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좋은 방향으로. 네, 아버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겸손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 그걸 배웠다면 성공한 여행이었구나. 나도 자랑스럽다. 처음엔 내가 반항해서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서울의 남산타워도, 도쿄의 도쿄타워도,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다는 걸요. 세상은 정말 넓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은 무한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오만한 파리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청년이 됐어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저를 바꿔줘서. 준호, 김민준 씨, 준호네 가족, 학교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만했던 프랑스 소년이 한국에서 세상을 배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